동문 명사님들 모시고 강연을 한 지가 3회차가 됩니다. 선생님이 1, 2회차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멀리 여행하기 위해서 좋은 여행 안내자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은 준비가 되면 될수록 더 멋진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우리 또 여행 안내자 동문 스님을 모셨습니다. 네, 받은 최유식입니다. 제가 거의 40년 만에 목요를 방문하게 됐는데 아까 한 30분 미리 와서 이렇게 학교를 쭉 둘러보니까 중국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중국은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인구가 한 14억 명 정도 됩니다. 인도하고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국내 총생산 GDP는 한 18.1조 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한 11배쯤 되고요. 미국이 한 71%쯤 됩니다. 1인당 GDP는 12,000불 정도 돼요. 12,000불이면은 한국이 한 40%쯤 되는데 우리나라의 한 20년 전 수준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2002년, 2003년 그때가 이제 그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31개 성시가 있어서 진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싱가포르에서 나온 다음에 필리핀 남부 해협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올라와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물류 운송 기간도 10일 이상 늘어나고 물류비도 한 25% 이상 늘어나요. 그래서 중국의 동아시아 중심 체제는 이 남중국해와 남중국해를 자기의 내해로 만들겠다. 미국의 카리브해처럼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팽창주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대만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런 지정학적 이해를 가지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가능하죠. 여기가 지금 바로 요쯤이 오키나와예요. 그다음에 센카쿠가 요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먹게 되면 이제 이 영유권 문제가 있는 센카쿠 열도도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일본이 저렇게 길을 쓰고 나선 겁니다. 이제 중국 시진핑 시기에 이런 변화를 이제 크게 몇 가지로 정해 보면 중국은 그 등소평의 유군이 도광량이에요. 그래서 도광량이라는 거 여러분 뭐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내가 나의 날카로운 빛 이걸 숨기고 조용히 숨기고 힘이 길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도광량입니다. 근데 시진핑 대외 정책의 이제 가장 큰 변화는 유소작이라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이제 두 개의 100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내세웠는데 2049년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겠다. 여기는 뭐 군사력 현대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 중국의 외교적 목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중국해를 비롯한 서태평양의 제해권의 장악입니다. 그다음에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체제를 구축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한미일 동맹 체제를 해체하겠다. 이게 큰 틀에서 봐서 중국 시진핑 시기의 대외 정책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상당히 좀 기로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우선 가장 좀 무서운 게 이제 군사력 현대화입니다. 지금 항모가 3척까지 늘어났죠. 늘어났고 스텔스기도 개발해 있고 또 하나는 북핵 위기입니다.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을 고사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전술핵까지 이제 개발에 성공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드 보복에서처럼 경제를 지렛대로 해서 한미 동맹에 계속된 분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도전 과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며칠 전에 제가 야근하고 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뭐 우리 기사분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사분이 한국 같은 약소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국 약소국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약소국 아니에요. 한국 인구가 5천만 명이면 세계 순위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세계 순위가 한 28, 29위쯤 돼요. 세계에서 5천만 명의 인구를
5천 명 이상 인구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스페인보다 조금 많고 이탈리아보다 좀 적어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저기 상당히 대국이라고 생각하는 영국, 프랑스도 인구가 6, 7천만 해요. 예. 다 우리 가시권에 있는 나라. 우리가 적은 세계 GDP가 2021년도 기준으로 세계 10위입니다. 세계 10위고, 그다음에 미국 싱크탱크에서 꼽는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한국이 6위예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약소국 하는 말이 늘 입에 익어 있었는데 한국은 이미 약소국이 아니에요. 영토는 좀 작지만. 뭐 여러분들 뉴스 봐서 알겠지만 요즘 한국은 중형항모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형항모를 한 7만 톤급짜리 만들고 함재기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해서 올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 세계 5개 안에 꽂을 정도예요. 그래서 한국이 약소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을 대하는 방식도 이제 약소국 마인드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국한테 큰 소리 치려면 제 생각에는 한미일 동맹이 상당히 강력해야 됩니다. 상당히 강력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이제 관계를 맺을 때면 최근에 이제 중국 대사가 또 한마디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 사실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불필요한 자극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대국이어서, 대국이라는 건 어떤 강점이 있냐면 자국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통합해서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여러분 뭐 그렇게까지 떨어지나 생각할 텐데, 허난성, 저기 아까 나왔던 허난성 점저우라는 곳에는 그 애플 휴대폰을 만드는 폭스콘의 공장이 있습니다. 폭스콘의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고용하는 인력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폭스콘 공장이. 거기서 고용하는 인력이 30만 명이에요. 근데 지금 폭스콘 점저 공장이 철수를 시작했어요. 그럼 30만 명이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중국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청년 실업률 20.4% 되고도 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빠져나왔고, 제가 특파원 하던 시절에 삼성은 그 천진이라는 곳하고 후이저우라는 곳, 이제 또 해주라고 하는 곳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심장에 공급하는 휴대폰을 생산했는데, 삼성전자의 천진 공장, 해주 공장은 이미 다 빠져나왔어요. 한 5년 전에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다 철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상당히 그 코로나19가 그냥 뭐 단기적인 어떤 팬데믹으로서 충격도 있었지만, 저희처럼 이제 중국을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중국 쇠퇴의 기점이 되지 않, 변곡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큰 충격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이제 경제신문들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뭐 중국이 이렇게 추격해 와서 한국 산업이 위험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추격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매기 효과가 있어요. 우리 기업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LCD는 따라왔는데 우리 삼성전자가 중국 LCD 업체한테 한 연간 한 70억 불 정도의 LCD를 삽니다. 그 LCD는 어디에 집어넣느냐? 인도, 베트남, 멕시코 같은데 저가 휴대폰 파는 데는 중국 LCD를 집어넣어요. 근데 한국에서 파는 뭐 고가의 휴대폰이나 유럽 시장 고가의 휴대폰은 다 한국에서 생산한 우리 LED를 씁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현명해서, 그래서 LCD가 치고 들어오면 빨리 LCD를 떼내고 더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고부가치 산업으로 옮겨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조선 얘기도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중국이 한 20만 TU,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그 컨테이너 박스 큰 거 있죠? 그거 한 20만 개씩 고 댕겨요, 배. 바다를 댕기는데, 그런 컨테이너선은 굉장히 튼튼해야 되고 안전해야 돼요. 그런 컨테이너선은 중국이 못 만들어요. 그다음에 LNG를 우리 중동에 수입하잖아요.
LNG를 가장 좋은 건 기체로 수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러시아의 시베리아 가스가 되는 것처럼. 제가 이제 기자 생활하면서 여러 국가를 많이 당겨봤는데 이 여행을 하면서 밤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충 이렇게 치안이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데 제가 중국 6년 살았는데 중국은 밤에 당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치안이 안전한 나라고 중국은 국방비보다 사회 치안 유지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치안 유지비는 굉장히 순수한 치안이 아니고 막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감시망들을 상당히 촘촘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 대도시는 치안이 상당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